자, 해서 반복을 제어를 할 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여러분 if문 만들 때 다시 자, 이렇게 if 만들 때 이게 무조건 실행이 되죠. 왜냐면 이게 true니까. 근데 이게 실행이 될 때도 있고 실행이 안 될 때도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다 조건을 넣죠. 조건이라 하면은 명제에 조건이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변수가 들어가는 게 조건이죠. 그러니까 비교 연산에다가 조건을 넣으면, 그러니까 변수를 넣으면 조건이 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a는 10보다 작으니까 true가 나오면서 실행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실행이 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내부 코드를 실행할지 실행하지 않을지 결정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 여기 지금 조건문이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while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true로 고정하지 마시고 조건을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이 a에 의해서 일단 얘가 반복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을 할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여기를 여러분들이 건들지 않아도 a 값만 살짝 바꾸면 얘를 무한 반복시키거나 반복시키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구조는 반복이 아예 안 되는 구조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얘를 10보다 작은 값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이제 무한 반복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의 값을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그 순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문을 처음에 쓰실 때는 요거 보고 요거 실행하고 내부 코드를 쭉 실행하고 다시 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변수를 한번 a는 1로 해놓고 a를 다시 10으로 하면은 이렇게 10으로 대입이 된 이후부터 a는 계속 10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변수는 값을 계속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반복을 제어하는 아이디어가 나오죠. 자, A 한번 출력하고 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요것도 실행이 되죠. 내부 코드는 쭉 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A, B, A, B, A, B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B 출력하는 대신 뭐 하면 됩니까? A 값을 바꿔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요거 A 한번 나온 거고 이 밑에 거 A 한번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반복을 딱 한 번 실행하고 나서 A가 11이 되면서 멈추죠. 근데 요거를 보셔야 돼요. A가 다른 값, 이 조건에 맞지 않는 값으로 바뀌니까 반복문이 멈췄네 라는 거를 일단 확인을 하신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하시면 되죠. 이제 오케이, 반복문을 멈추는 것까지는 알았어. A 값을 바꾸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렇다면은 반복을 여러 번 내가 원하는 만큼 반복시키다가 원하는 시점에 중단을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A를 한 번에 이 10보다 작은, 그러니까 큰 값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점점점 커지게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A의 값을 서서히 증가시키는 표현만 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의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증가시키는 표현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A가 1 증가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대입 연산자 기준으로 오른쪽은 값, 왼쪽은 저장소예요. 그죠? 오른쪽이 값이 아니면 식이면은 이제 식이 다 계산이 돼서 값이 된 다음에 값이 다시 왼쪽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른쪽이 먼저 실행이 되고 왼쪽에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값이 기존에 1이었다가 1에 1 더하면 2가 되고 그 2를 다시 자기 자신한테 넣었으니까요. 그죠? 결과적으로 1 증가한 거죠.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값에서. 요게 이제 증가식입니다. 증가 표현식.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자, 1 증가하는 거.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A의 값을 처음에 1로 해놓고 1씩 증가시키면은, 그죠? A가 1일 때 실행되고 2일 때 실행되고 3일 때 실행되고 점점 하면서 9일 때까지 실행되다가 10대면 빠져나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9번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1씩 증가시키는 A를.
이렇게 들어가죠. 이거 칠게요. 이렇게 치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9번 반복시킬 수 있습니다. 9번. 그러니까 왜 9번인지는 이제 잘 아시겠죠? 요거 변수의 값, 초기 값과 증가 값, 그리고 마지막 값. 요거를 잘 계산을 해보시면 9번 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요게 기본 구조입니다. 아주 기본 구조. 자, 반복 조건에 들어갈 반복 조건 변수, 그리고 계속 반복시킬 조건, 그리고 조건 변수 제어. 자, 이렇게 크게 이 세 가지 재료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반복문을 제어를 하시려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방식은 자, 역시 true로 갑니다. 자, 역시 b가 무한 반복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무한 반복하는 와중에 코드로 명령어로 직접 또 반복문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브레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브레이크. 말 그대로 멈춰라 이거죠. 자, 브레이크는 스위치랑 스위치문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반복문. 스위치문은 조건문에 들어가는데 아직 저희가 따로 하진 않았어요. 몰라도 if문 쓰면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 좀 익숙해지시면은 스위치는 그때 한번 보시는 걸로. 필수는 아닙니다. 자, 여튼 이제 브레이크라는 건 스위치라는 것과 이 반복문에서 사용이 되는 건데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내부를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문 안에다 쓰면 반복문이 끝나요. 브레이크 만나는 순간 반복문이 100번 돌든 1000번을 돌든 하다가 브레이크를 만나면 무조건 빠져나갑니다. 종료가 돼요. 자, 그래서 브레이크를 이용해서 역시 반복문을 제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세 개 필요합니다. 반복 조건 변수랑 반복 조건이랑 조건 변수 제어하는 게 필요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조건 변수가 하나 있어야겠죠. 이거는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건 변수를 이용한 반복 조건. 그러니까 계속 조건, 제가 이걸로 10번을 돌려볼게요. 그러니까 9번. 그럼 B 계속 나오다가 만약에 무조건 브레이크를 타면 안 되고, 그죠? 10번 됐을 때 타야죠. 그럼 10번 됐는지를 어떻게 해요? 이 B가 역시 계속 증가되면서 일정 수까지 도달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조건을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B가 뭐가 되면 10이 되면 브레이크 걸어라.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가지 말고 계속 실행을 해라 이거죠. 자, 그리고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그죠? 뭐 빠졌어요? 조건면서 제어 빠졌죠. B를 계속 증가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 내부 코드가 다 실행되는 거잖아요. 한번 반복문에 돌 때마다. 그러니까 요거 한번 출력하고 한번 따져보고, 아니면은 1 증가시키고 다시 돌아가고, 또 출력하고 따져보고 증가시키고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B가 10이 되는 순간 브레이크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브레이크 하면 밑에 거 실행 안 됩니다. 만나는 순간 이 반복문 외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다른 언어에서 포하고 i는 0, i는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파이썬에는.
포문은 일반적인 여러분이 알고 계신 포문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파이썬에서 그렇게 쓰시려면 나중에 레인지 함수라는 걸 따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while문만 아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이게 끝이에요. while문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만 빠뜨리지 않고 잘 제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